오늘 또 이대 서울병원의 심기남 교수님하고 중년의 위 건강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요, 기능성 요구르트를 먹으면 위암을 예방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속설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 네. 사실은 그 어떤 유산균 음료 자체가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유산균 자체가 우리 몸에는 유익한 걸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유산균을 드시는 거는 좋지만 헬리코박터 균만 가지고 본다면 균 치료 자체는 그 유산균만 가지고는 치료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헬리코박터 균을 이제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조합을 해서 드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런 몇 가지 연구 결과들도 이런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하는 특수 항생제와 유산균을 같이 먹었을 때 뭐 약간 퍼센티지에서 이런 제균율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메인으로는 그런 약제이지 네. 이런 유산균 자체가 균 치료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노인 반열에 들어서게 되니까 그렇게 또 많이 먹으면 이렇게 노곤노곤해지고 막 눕고 싶어지는데 밥 먹고 최소 3시간 이상은 절대 눕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건 그래서- 진실입니까? 오해입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사실은 이제 네. 소화가 되는 거의 속도가 네. 다를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역류가 되는 게 주로 위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소화액이 나오게 되고 그 중에 이제 메인이 위산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 위산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누워 있는 상태가 되면 위에서 식도로 이런 위산들이 역류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지고 네네. 역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나면 이런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한 이런 소화액들이 위장을 빠져서 그 아래의 소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역류할 수 있는 찬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식사 후에 2-3시간 내에는 눕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서요. 그거를 좀 지키시면 일반적인 기본적인 위장 건강을 증상을 예방하는 데에는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자료를 보니까 서양인보다 동양인의 위암 발생률이 높다라는 말도 또 그 카더라 통신인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 가장 으뜸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아마 헬리코박터 균 감염이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 헬리코박터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제 어떤 위암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화성이라든지 그런 위 점막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동양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내시경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는 또 워낙 또 훌륭한 의사들한테 내시경을 받다 보니 아주 조기에 있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조기 병변까지도 우리가 다 발견을 하고 찾아내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는 당연히 수치적으로 훨씬 되게 많이 그렇군요. 위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가 아니겠는가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젊은 여성들 사이에 무지 많이 나왔던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면 조금만 먹으면 예컨대 뭐 한 공기 먹던 걸 반 공기로 줄이면 위 양도 반 공기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위가 줄어든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공복을 길게 해서 뭐 그렇다. 근데 위가 그렇게 쉽게 줄어듭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가 이제 그죠? 이렇게 고무 자루처럼 되어 있어서 뭐 아실 거예요. 저희가 밥배가 따로 있고 후식배가 따로 있다는 것처럼 정말 늘 제가 쓰는 말이 그 소화기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위가 정말 배부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는 게 위가 늘어날 수 있는 용적이 있기 때문이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먹은 거를 다 펼쳐놓고 보면은 사실 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늘어날 수 있는 컵페이스가 있는데 사실 실제적인 위의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위가 계속 늘어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적게 먹었다고 해서 계속 뭐 사이즈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이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생활습관 관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포만감을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금방 느끼게 되는 것들 때문에 내 위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네, 위 자체가 원래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믿는 속설 중에 하나고 네. 탄산음료를 마시면 소화가 엄청 도움이 된다면서 막 콜라, 뭐 사이다 이렇게 먹으시는 영감 할머님들이 이게 내 위장약이야 뭐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았단 말이죠. 네. 진짜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경험은 아마 뭐 한두 번씩은 누구나 아마 다 있으실 네. 거고 뭐 그지 또 무슨 어떤 음식 뭐 특히 피자 같은 거 먹을 때에는 이제 이런 탄산음료 없이는 아마 드시기 어려울 텐데요. 느끼해서 못 먹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탄산음료를 먹게 되면 이제 뭐 급하게 이제 벌컥벌컥 마시게 되기 때문에 공기도 많이 우리가 함께 섭취를 하게 되고 들어있는 탄산 자체가 또 그게 결국은 일부는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트름을 한다든지 하면서 왠지 시원하면서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어서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죠. 그거를 먹으면 굉장히 시원해지고 어쨌든 걔네 탄산이 나오면서 일부에 들어가 있던 공기들도 같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닌가 느끼실 수는 있는데 느낌적인 느낌은 좀 있으실 수는 있는데 결국은 탄산음료를 만약에 드시게 되면 그거 자체도 사실은 산성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장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 특히 그런 분들한테는 탄산음료 자체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것도 별로 위장 건강에는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냄새가 심한 분들이 대부분 이게 구강뿐만 아니라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냄새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입냄새의 원인은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에서는 소화기랑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다른데 그래서 뭐 치과는 가보셨나요? 사실은 치주염이 있거나 어디가 충치가 있거나 잇몸이 안 좋으면 너무나 당연히 입이라는 데가 항상 모든 균들의 온상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실 수가 없어서 그럼 치과는 가보셨나요? 제가 여쭤보면 당연히 이미 치과는 다 갔는데 너무 깨끗하다고 하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시경을 한번 해보게 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도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또 경우에 따라서 뭐 부비동염이 있다든지 다른 어쨌든 이런 호흡으로 그런 냄새를 뿜을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여기서 항상 고름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목 뒤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구취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다 아니라고 한다면 위내시경을 했을 때 물론 위가 깨끗한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입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 중에 뭐 글쎄요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으면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입이나 이런 데가 건강한 경우가 없고 그다음에 위 들어가 봐서 위에도 지금 만성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위 관련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염증 검사를 해서 염증 치료를 좀 하거나 거기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다음에 헬리코박터 균을 검사를 해서 균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경우가 이제 최후의 보루로 있는데 아까 이제 균을 치료하려고 하면 결국은 항생제를 여러 가지를 이제 다 넣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균 치료를 하고 난 그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기타 잡균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구취가 현격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원인 이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뭐 술, 담배라든지 뭐 등등등 동반되는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이게 되게 재미있는 속설이 있어요. 저희 어떤 동네 아주머니가 자기 절대 수면 내시경 안 한다. 왜요? 그랬더니 치매 걸린대. 사실 그런데 그런 게 맞다면 누가 하겠어요. 위암은 수술이라도 가능하지만 치매는 어려운데 요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사실은 그냥 내시경 검사 가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그냥 보통 기본적인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치매하고 왜냐면 쓰는 약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아마 말씀하시는 경우 두 번째로는 이제 진정 내시경,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 쓰는 그런 진정 약물 자체가 결국은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그 기억을 좀 살짝 기억을 이제 잊어버리게 이거를 이제 까먹게 힘들었던 기억을 까먹게 하고 진정을 유도하는 약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아시겠지만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검사를 하고 깨서 분명히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그냥 거의 한나절 이상 주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 안에서 완전히 배설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진정내시경을 하셨을 때에는 꼭 보호자분을 동반하시라는 거 저희가 꼭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운전 같은 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치매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은 그런 약물들은 이제 다 반감기를 지나서 다 이제 제거가 되고 나면 직접적으로 치매랑 관련되는 경우는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면 내시경에서 뭐 위장만이 아니라 뭐 대해서 마찬가지지만 무호흡 증후군이라나요? 코골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사람은 좀 피해야 된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내시경을 하러 오시면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같이 드시는 약물에는 뭐가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진정내시경을 하게 되면 그 쓰는 진정유도 약물 자체가 호흡을 좀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이런 약물을 안 써도 잠만 들면 이 목젖이 내려앉으면서 코를 드러렁 고우면서 심지어는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숨을 그저 뭐 30초, 1분 정도 안 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진정약이 들어가게 되면 더 이제 호흡곤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런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진정내시경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내시경 하기 전에 꼭 미리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해서 모니터를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해와 진실에서 너무나 차분하게 그리고 너무 꼭꼭 집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명쾌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신기한 교수님, 위 건강을 위해서 이건 하지 마. 뭐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 이건 하지 마 하는 게 하나만이라도 이제 2024년부터 지켜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반대가 되겠죠? 네. 폭식과 야식, 불규칙한 식습관. 그렇게 일단은 폭식과 야식을 하지 말자. 일단 그거 하나만 좀 지켜주시고 굳이 하나를 조금밖에 더 말씀드린다면 정기적인 위 내시경을 통한 건강검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정보는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요. 또 이제 검증 없는 카더라라든가 막 숱한 그런 오해에 속지 않는 게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기한 교수님 너무나 꼭꼭 잘 집어주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서 다음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